생일도 있고 고마움 한마디 없던 남편과 자식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만에 무시하던 가족들이 후회하는 그 순간 정순 씨의 통쾌한 인생 역전과 복수극을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정순입니다. 올해로 63살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늘 그렇듯 남편과 아들의 아침밥을 준비하는 게 제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반찬들을 보며 저는 항상 뿌듯함을 느꼈지만 남편은 그저 묵묵히 밥을 먹고 다녀오겠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출근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의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동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지만 집에선 늘 TV만 보며 무심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오늘 제 생일인 거 알고 있어요? 물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달력에 빨간 펜으로 크게 표시해둔 날짜였지만 남편은 신문을 읽다 말고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 그래. 축하해. 이게 전부였습니다. 결혼 40년 동안 늘 그랬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딸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아들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근데 프로젝트 마감이라 바빠서. 늘 듣던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40년 그런데 누구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병원에 다녀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물리치료를 받고 왔는데 남편은 그래, 약은 챙겨 먹고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집 안일을 하면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뭐 한 거 있어? 라는 핀잔만 들었습니다. 남편의 양말을 정리하고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준비하고 이 모든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노동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가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저를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일었습니다. 동창회 날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옷을 고르고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거울을 보니 눈가와 입가에 깊게 패인 주름이 보였습니다. 평생 웃어온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니 조금은 생기가 돌았습니다. 정순아. 동창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자였습니다. 학창시절 함께 다니던 친구였지만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그 미자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액세서리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의 미자였습니다. 미자야, 너 정말 변했구나. 너도 참 그대로네. 아직도 그 착한 눈빛 그대로야.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미자는 남편과 별거 후 혼자 뷰티 살롱을 차려
지금은 3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원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좀 어때? 잘 지내? 응, 뭐. 늘 그래. 말없이 밥 먹고 TV 보고. 아직도 그래? 아이들은? 바쁘다고. 거의 연락 안 해. 미자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순아, 이제 너를 위한 시간 좀 살아봐. 너무 늦지 않았어. 그날 밤 미자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를 위한 시간. 제게도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습니다. 미자가 알려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학원에 가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아침부터 차려입은 저를 보며 남편이 물었습니다. 학원에요. 뭐? 무슨 학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려고요.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이 들어 공부는 뭐하러 해?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지.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살아보려고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 옷을 입고 학원에 갔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곧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학원에서 만난 김 강사님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요양보호의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의 강의는 언제나 흥미로웠습니다. 어느 날은 수업 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순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다른 분들보다 필기도 꼼꼼하게 하시고. 아, 그래요? 사실 학창시절 이후로 공부는 처음이라 떨려요. 걱정 마세요. 정순 씨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실습에서도 잘 하실 거예요. 그의 말처럼 실습 과정에서도 저는 어르신들과 쉽게 친해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돌본 경험이 이곳에서는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정순 씨는 진짜 따뜻해. 손길이 어머니 같아. 요양원의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밤늦게까지 책을 보는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데워 드세요.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놀란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자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정순아, 요즘 브이로그 알아? 내가 하는 실습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보는 건 어때? 브이로그? 그게 뭐야? 유튜브에 자기 일상을 올리는 거야. 요즘은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이 해. 너처럼 인생 이막 시작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될 거야. 처음엔 망설였지만 미자의 도움으로 인생 이막 정순이의 일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공부하는 과정, 실습하며 만난 어르신들과의 에피소드, 그리고 60대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채널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정순 씨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60대의 새 출발. 정말 용기가 됩니다. 희망을 줘서 감사합니다. 댓글들이 쏟아졌고 구독자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10,000명을 넘었고 3달 후에는 50,000명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수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황혼의 신데렐라라는 제목은 어떨까요?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인생 역전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냥 내 일상을 올리는 거야. 근데 구독자가 이렇게 많아요? 엄마, 대단하시네요. 딸의 눈에 처음으로 존경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그저 집에만 있는 엄마로만 봤던 아이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TV 출연하는 날이 왔습니다. 60대에 찾은 새로운 살, 황혼의 신데렐라, 정순 씨라는 자막과 함께 저는 전국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모여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딸,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제가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시작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방송이 끝나자 모두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멋져졌어? 우리 너무 무심했지?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랑 같이 다니자. 이제는 내가 잘할게. 남편도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은 나 혼자만의 것이에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저는 미자와 함께 실버 블라썸이라는 중장년 여성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성들이 자신의 새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늦은 나이에 시작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수십 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희 모임에는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존감 회복 클래스, 메이크오버 프로젝트, 취미 발견하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갔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100만 구독자를 넘었고 제 에세이 황혼의 신데렐라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60대 인플루언서로서 강연 요청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나요? 한 강연에서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평생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살았던 저에게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실버 모델로 활동하며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에도 출연합니다. 방송과 강연을 통해 60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제 일정에 맞춰 집안일을 돕습니다.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시당하는 엄마가 아니라 존중받는 정순으로 대우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요양원에서 만난 김 할머니가 기억납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우울증에 빠진 채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 늦지 않았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해요. 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바릅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저를 위해서입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정순아, 너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전성기야.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전성기입니다. 저 정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제의 그림자는 오늘의 햇살을 더 빛나게 할 뿐입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